윤건영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자, 현재 국회의원 중에 청와대 근무 연한이 가장 길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했던 재난 대처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줄 적임자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저는 이번 사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재난 영화를 실시간으로 보는 이 참 상징적인 거여서 한 장 넣어봤습니다. 2022년에 서울 한복판에서 상상 못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들은 아무 잘못도 안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응? 그럼 비 온다고 퇴근 안 하냐? 이런 말 하고 있으니까. 문 대통령 시절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언론에서 초 단위로 기사 나와요. 난리 났죠. 그때 대통령이 어디 있었냐. 네. 서울 한복판에서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네. 그때 만약에 관저에서 그냥 전화를 하고 있었어 봐. 난리 났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 진짜 이거 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사진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폭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고요. 반지하에서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뭐 저도 살아봤는데 젊을 때 저렇게 보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정말 이 사진 보면서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심각한 거는요. 대통령의 저런 인식뿐만 아니라 이런 카드 뉴스를 만들었다는 용산 대통령실의 인식도. 행정관들까지 그렇죠.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는 게 섬뜩할 정도죠. 저도 공포영화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실에 앉아가지고 네. 지금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나? 이런 정도 소양을 가진 자들이, 와, 왜 집에서 지금 전화로 지시했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다.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거든요. 헌법재판관 김희수 재판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정리한 내용입니다. 완전한 사적인 공간이고 집무실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진학 탄핵 당시 재판에서 명확하게 그렇죠. 정리를 해놨습니다. 7시간 동안, 네. 세월호 7시간 동안 왜 집무실에 안 오고 관저에 있었냐. 이거 그때부터 더 하죠. 그렇죠. 네. 거기는 그래도 영내에 있는 거잖아. 이거는 집에 간 거 아니야. 네.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 아니야. 맞습니다. 거기하고 상황실하고 갔다는 거 아니야. 네. 저는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내 구조가 정말 의심스러워요. 네.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청와대 상황실에 대통령은 위치해야 된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야 된다라고 헌법재판관이 적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와대 상황실이 지금은 국가위기센터라고 부르죠. 네, 위기관리센터. 왜 거기 안 가고 그냥 방 안에 있었냐 이거거든요.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사실은. 재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즉 전쟁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장수는 전쟁터에 있어야지 집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집에 있는 게 문제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의 인식 구조라는 것은 정말 전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대통령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가. 자꾸 이렇게 대꾸를 하시네. 나도 이해가 안 가. 막. 뭘 하고 대통령 한 거야, 대체.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사람, 보통의 시민들과는 좀 다른 세계가 있으신 것 같아요. 무슨 세계예요? 모르죠. 네. 아니, 아파트가 침수되는데 차를 돌려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딱 거의 2년 전이에요. 딱 이때. 역대 최장기 장마라고 그러면서 비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휴가 갔다 돌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데서 회의하는 거예요. 여기가 국가위기관리센터죠.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정면에 보이는 곳은 아마 우리 공중파나 어떤 언론에도 잡히지 않는 건데, 그 화면에 보면 대한민국 모든 정보들이 그게 집대성됩니다. 만약에 지금 서초구가 비가 많이 온다. 그럼 서초구청장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상황이 어떠냐라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깔려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장관들도 부르고 예. 지자체장도 부르고 맞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119 요원까지도 연결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거는 문 대통령 때 이렇게 네. 했다는 것이고 네. 이거는 그 당일날 밤에 이렇게 했다는 거야. 네. 세 분 두고 하신 거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야, 대통령은 이런 사진 한 장이 없어요. 나는 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침수됐다는 님이 헬기가 바쁘다니. 아니 헬기 타면 되지. 그럼요. 근데 헬기 시끄러워서 주민들이 싫어할까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가 지금 이 재난지휘라고 하는데 왜 헬기를 타고 가 시끄럽게 누가 그래? 아마 그런 사람 헬기- 데려오라 그래. 헬기 소리 없어요. 나면 박수 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굳이 안 왔을까요? 자기가 운전하는 것도 아니야. 어? 차 타고 가기 싫으면 헬기 타고 가도 돼. 뭐든지 다 가능한데 굳이 안 가. 이게 이해가 안 가. 근데 제가 그날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계속 뉴스를 계속 봤거든요. 네. 대통령이 어딘가로 달려가서 이 옷 입고 사진 찍을 줄 알았어요. 왜 안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추론되는 건 있습니다. 근데, 다음 PPT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니, 이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용산 위기관리센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되게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 죽겠어요. 네. 위기관리센터를 저희가 구축할 때 2017년부터 한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깔고 연결하고 네트워크 구축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안정화되는 데까지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용산 집무실 이전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제일 걱정했던 게 야, 위기관리센터는 써라 그냥. 위기관리센터 그렇게 한순간에 못 옮기는 거야 라고 누누이 이야기했고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제가 추론해보건데 위기관리센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 의심도 합니다. 네. 가서 이런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네. 여기가 지금 안 돌아가는 거 아닌가. 재난에 대비하는 데 대한 대통령의 일정으로는 가장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위기관리센터의 방문에서. 이거는 모든 대통령이 이런 그림을 내보냈거든요. 예. 근데 굳이 안 가, 굳이. 굳이 안 간 이유가 갈 곳이 없나? 이게 안 만들어져 있나, 아직도? 금방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아닙니다.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저희도 2017년 5월 10일 날 정부가 출범하고 1년 가까운 시간을 위기관리센터를 재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 초기가 되어서야 위기관리센터가 작동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거 짓는 동안은 어떻게 대응한다고 그랬냐면 국가 지도통신 차량이라고 있어요. 원래 존재 자체가 비밀이었는데 저쪽에서 이거 NSC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 차량 쓰면 된다고 해서 노출시켰죠. 맞습니다. 그럼 그 버스 갔어야지. 그 버스도 안 갔어. 맞습니다. 국가지도통신 차량이 애초에는 없었는데 만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2018년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MDL선을 넘어서 북측으로 넘어가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야, 내가 북으로 넘어갔을 때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로서의 체계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긴급 상황을 대비해라라고 해서 만든 차량이 그 차량이에요. 근데 그 차량과 위기관리센터는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라 하더라도 아파트보다 낫잖아. 아파트보다는 100배, 1000배 낫죠. 그러면 네. 거기서라도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버스가 집 앞에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요. 그러니까 이 시설이 안 돼서 못 갔다. 첫 번째 가설이고 두 번째는 거기 가서 찍으면 안 되는 얼굴이었나? 나는 그렇게밖에 말을 안 했어. 안 그러면은 납득이 안 가잖아요. 집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그 시간에 달리면 대통령 경호 안 해도 10분이면 가요. 네. 왜 굳이 안 갔을까?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9시부터 맞습니다. 보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이 비죠. Very strange하네. Where are you? 왜 9시부터 보고했다고 그래? 그것도 난 미스테리어스하죠. 밝혀지겠죠. 그래서 사진 한 컷이 안 남았어, 그래서. 네. 단 한 장도 제가 본 기억은 없습니다. 위기관리센터 아니어도 상황실로 갈 수도 있거든요? 여기도 안 갔어. 그래서 대통령이 장관들 다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럼요. 굳이 안 했잖아, 굳이. 어떻게 안 이상해, 그게. 재난 대응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신속, 정확, 상상력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재난은 항상 똑같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오기 때문에 있는 상상력을 모두 동원해야 되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는 이 세 가지 중에 그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신속하지도 않았고 정확하지도 않았고 상상력은 아예 존재 자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상력이 발휘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예컨대 2019년 4월에 강원도에서 크게 산불이 났을 때입니다. 첫 번째, 사고 발생하고 5시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자정경인 새벽 0시 20분에 NSC 회의를 소집을 하셨어요. 아까 그 화면. 맞습니다. 네. 장관들, 아까 말씀드린 그 위기관리센터에서 소집이 되면 장관들은 기본 참석이에요. 그리고 해당 지자체장도 다 참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새벽에 바로 비상을 걸었죠. 그때 내렸던 첫 번째 지시가 뭐였냐 그러면 전국의 소방차를 총동원하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상상력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서울에 있는 소방차를 강릉으로 보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강원 산불은 심각하다. 전국에 있는 소방차가 총출동해야 돼라고 해서 보낸 겁니다. 강관이었어요. 전국에서 있는 모든 소방차가 밤새 달려서.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 빨리 잡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결정을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거거든. 네. 근데 올해는 사고 발생 14시간이 지난 다음 날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자정에 회의를 한번 하시고 11시에 또 한 번 더 위기관리센터를 찾아갑니다. 어제는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네. 무려 새벽 3시까지 지시하셨다. 전화기 붙잡고요. 전화로. 아, 야, 그거를 그렇죠. 해명이라고 내놓고 있어. 얘네들 코믹해. 그거 듣고 우리가 그럼 3시까지 잠도 못 주무셨나? 이럴 줄 알았나? 아, 씨발, 베리 퍼니하네. 왜 제가 이 회의를 중요하게 보냐고 하면요. 대통령의 공개 지시가 나오는 겁니다. 귓속말 지시가 아니죠. 전화로 하는 거는 귓속말입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공개적인 지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 책임자가 대통령의 의중을 압니다. 세월호 때 해군 함정이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함장에게 대통령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은 너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줄게. 그런데 그때 당시 청와대는 뭘 했냐 그러면 야 사진 찍어서 보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해군 함장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개회의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게 5시간 만에 장관들 다 모아가지고 밤 12시 10분에도 회의 하잖아요. 네. 그러라고 우리가 세금으로 그 시설 만들고 그 권한을 주고 맞습니다. 그러는 거지 똥범 잡으러 하는 게 아니잖아. 네, 월요일 날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면 상황은 달랐을 거예요.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피해는 줄일 수 있었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너무 큰 차이예요. 네. 발생 시간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문 대통령 때는 밤 12시에 다 모았던 것이고 네. 여기는 뭐 다음날 10시인가 11시에 회의한 거 아니야.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차를 총동원했다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 시간 조정이라는 정말 회개망측한 지시. 들어본 적이 없어 진짜. 네. 저 수능일도 아니고 이게 왜 나옵니까 진짜. 아니 머릿속에 왜 이런 게 떠오르지? 아 정말. 출근 시간을 조정해줘라. 예. 왜 이런 게 떠올까? 저 정말 궁금하고요. 예. 저도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에 가면 주민센터 분들이 거의 날밤 새셨거든요, 이날.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컨트롤 타워가 이 지경이면 이런 지시가 나오는 겁니다. 왜 공무원들하고 공공기관을 출근 시간 조정? 아니 그거하고 무관하게 출근은 다 대부분 정상적으로 했대요. 예. 아니, 누가 이런 진짜 11시 가도 되나? 왜냐면 좀 마음이 급한데 빨리 가서 일 처리해야 되는데 대통령 지시가 먹히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요. 주민센터 직원들은 가짜뉴스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거 보고. 아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고? 네. 출근 시간 조정 보고요. 아니 그러니까 황당하지. 네. 내 12시 한 10분쯤에 이 뉴스를 봤거든요. 처음에는 이거는 잘못 나온 뉴스 아닌가? 이게 왜 이러냐 그러면 아파트 상황실이어서 그런 겁니다. 아파트 왜냐하면요 상황을 장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치.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거야. 예, 바깥에 벌어지고 있는 게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그날 저녁에 구로역, 신도림역 동네를 돌면서 상황을 봤단 말입니다. 말 그대로 부산행 영화가 떠올랐거든요. 근데 이분은 TV로만 보고 전화로만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장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출근 시간을 조정해야죠. 네. 아니, 더 웃긴 건요, 공무원한테만 지시가 나간 게 아니라, 민간에도 이걸 전달하라는 거예요. 밤 12시에 지금 민간에서 어떻게 전달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막 상상하면서. 실제 벌어지냐 아무 상관없어요. 맞습니다. 밤 12시에. 누가 전달해, 그거를? 일반 회사에 어떻게 전화해, 12시에? 실제 실행 가능하지 않은 지시예요. 참네. 그거 실행될 수 없는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재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첫 지시는 대단히 의미 있게 기록이 됩니다. 흑역사 중에 흑역사로 얘기하면 남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출근 시간 조정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지시입니다. 네. 실행 가능한 지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장장께서 계속 실행 여부를 말씀하시니까 네. 여담입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모든 게 기록되고 실행과 종결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 시스템에 등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무원들한테 전파가 되거든요. 대통령 지시사항에서 출근 시간 조정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죠? 갑자기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지시가 있는데 허공에 떠돌고 그걸 실제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전달되지도 않고 도달하지도 않고 아씨 진짜 그 말도 하셨잖아요. 만약에 진짜 침수돼서 못 가는 거였으면 예. 초기에 언론 보도가 그런 게 나왔었죠. 대통령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변이 침수가 되어서 오도 가도 못해서 상황이 됐다. 초반에는 예. 그렇게 변명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정말 국가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그럼 대통령의 안위가 묶여버린 거죠. 이제 경호처장을 경질해야 될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동 동선은 복수로 확보되는 게 대통령 경호의 핵심입니다. 중대 사안이 벌어진 거예요. 대통령이 물에 gat혔다라는 것은. 대통령이 이재민이 된 거 아니야. 네. 대통령 어디 있어? 물에 갇혔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 심각한 상황을 변명이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가 침수돼가지고 아파트에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면 경호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로 들어가기 전에 조치를 해서 대통령님 가시면 안 됩니다. 안가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거기 갔다는 얘기 자체가 침수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경호가 그런 조치를 안 했다고 하면 그건 정말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부장까지 다 경질 대상입니다. 대통령이 그 침수될 공간에다가 방치한 게 되는 거 아니야? 얘네 설명대로 하면. 정말 웃을 일이 아닙니다. 못 빠져나온 상황에 밀어넣은 거 아니야, 대통령을.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계 국가 원수가 대통령이 이재민이 된 경우가 있습니까? 정말 코믹한 변명이야. 저 그 기사 보고 그 보도를 보면서 이게 말이 되니? 한참 속으로 제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침수 처음에 나오니까 그럼 날아가면 되지 않냐. 심야 소음 때문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야 될 만큼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는 게 아니냐. 첫 번째는 시설이 안 돼 있었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시설과 무관하게 얼굴이 안 돼 있었던 거 아닌가. 참네. 아니, 저는 그 다음날 새벽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일반직 공무원들만 하더라도, 주민센터 직원들만 하더라도 새벽에 눈이 뜨십니다. 그리고 아침 6시 대바람부터 나와서 막 점검하고 하는 게 당연한 공직자의 기본이거든요. 그거 한번 질의해 보세요. 지금 국가위기관리센터 돌아가냐고.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나올 거예요. 이런 위기가 빵 터지니까 밑바닥에 확 드러나는 거예요. 밑바닥에. 그렇죠. 큰 사고가 하나 터지면 우선 제일 먼저 태도가 드러나죠. 두 번째는 실력이 드러나거든요. 실력의 바닥을 보여준 거라고. 지금 대통령실의 실력의 바닥. 저는 참모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를 못 받았다면 집에 갈 수 있어요.
다 용서해 주자고요. 그러면 위기관리센터장, 안보실 2차장, 안보실장, 상황실장, 비서실장 여러 아이는 움직였어야 돼요.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죠.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로 와야 돼. 또는 정부 청사로 가야 돼. 이게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민들이 죽고 있으니까 전쟁이나 마찬가지죠. 네. 14시간 동안 사실상 방치했다라는 건 대통령실의 운영 시스템이 안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고 소리 빽빽 하고 있잖아. 뭘 잘했다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걸 지적해도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큰일이다. 큰일이에요. 지금 겨우 석 달 했는데 3년도 아니고. 아니 원래는 이번 주에 내가 펠로시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새까맣게 잊어버렸어. 다음 주 되면 딴 거 나온다 또. 그 이전 걸 싹 잊어버리게 만드네. 가실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